애초에 처음 오실 때부터 너무 겁을 먹으시고 아 전립선염은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이거 평생 동안 이렇게 제가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전립선염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께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자 이제 생활 습관이나 수칙, 지켜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음식이랑 또 사정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죠.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? 네,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정이 나오려고 할 때 그거를 막 억지로 참는 게 그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연구에 따르면 그 성관계 직후에 이제 질외 사정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잠시 이제 사정을 참아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전립선이 조금 더 부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신기한 연구네요.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정확한 기전이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. 그냥 환자분들을 조사를 했더니 이런 전립선염이 걸린 환자분들에서 질외 사정을 한 경우가 더 많았다. 뭐 이런 내용이겠죠. 네. 어쨌든 간에 자연스러운 게 좋다는 내용이겠죠. 그럼 사정이나 이쪽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 생활 습관 그런 게 있을 텐데 이제 요새는 저희 뭐 대부분의 이제 일반인 분들이 다 좌식 생활 뭐 오래 앉아서 일하시다 보니까 그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회음부 쪽에 압박을 줘가지고 이제 전립선염이나 이런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 그 발병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좌식 생활을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피해 주시는 게 뭐 중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신다든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뭐 환자분들한테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이제 아무래도 혈액순환도 도움이 되면서 이런 전립선염이나 밑에 불편감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한 연구에선 뭐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 여성분들 중에 이런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증상이 좀 적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좌식 생활 및 비만 역시 이런 전립선염을 이제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에겐 주로 뭐 유산소 운동으로 뭐 조깅, 수영, 좀 뭐 가벼운 산책까지 좀 안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게 딱 정해진 건 없어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보통 환자분들께 저희가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립선의 위치가 회음부에 있으니까 전립선이 눌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음부가 압박이 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예를 들어 뭐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하면은 뭐 도넛 모양의 방석을 앉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.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리다만 이제 자전거나 이제 뭐 승마처럼 그 회음부가 눌릴 수 있는 운동의 경우에는 그게 회음부의 압박도 되지만 그 전립선 바로 옆으로는 이제 음경으로 가는 그 음부신경이라는 게 지나가거든요. 그래서 그 음부신경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음부신경 뭐 통증 증후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신경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음경의 감각이 갑자기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발기력이나 조루 쪽에 이제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그런 신경 때문에 혈뇨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그 고환 위쪽에 그 정관이 꼬임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통 전립선 암 수치로 흔하게 혈액 검사로 그 검사를 하는 PSA라는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회음부가 눌리는 운동을 조금 삼가시는 거 또 이제 아무래도 꽉 끼는 옷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골반이나 회음부에 압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신경통 있는 분들은 저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년간 물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쭉 하시다가 오신 분 중에 보면은 정말 균도 안 나오고
염증도 안 나오고 사실 전립선염을 진단할 때 또 전립선에게서 염증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염증이 안 나온 채로 증상이 너무 확연하기 때문에 전립선염입니다. 이렇게 치료를 하고 수년간 치료해도 똑같으니까 딱 오셔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이제 진찰을 해보면은 음부신경통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럼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치료를 해드리면은 확실히 더 개선되는 효과를 보는 것 같고요. 사실 전립선염이 정말 진단, 치료, 그다음에 치료에 더불어서 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질환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처음 오실 때 증상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데를 검색을 해보시고 정말 증상이 안 좋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증상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오시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 오실 때부터 너무 겁을 먹으시고 전립선염은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이거 평생 동안 이렇게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환자분들을 뵈면은 치료가 거의 다 잘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경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그 고정관념에 딱 박혀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이제 이해를 시키는데도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시기 한 1주, 2주 지나면서 좋아지는 거를 딱 느끼기 시작하시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치료가 안 되는 질환도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치료는 잘 되는 것 같으세요.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부터 운동, 그다음에 앉아있는 뭐 자세라든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치료가 이게 2달씩 걸리잖아요. 2달씩 걸리는데 정말 2달까지 다 가서 거의 끝났는데 다시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3달, 4달 거의 1년 중에 한 분기를 저랑 같이 함께 하시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해 주시는 약,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뭐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지만은 교과서에 보면은 반신욕, 반신욕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반신욕도 어쨌든 골반 근육의 뭐 긴장 상태를 좀 이완시켜주고 증상도 충분히 염증도 좀 가라앉히면서 증상을 충분히 좋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반신욕입니다. 반신욕은 정말 해주시면 도움을 받는 것 같고요.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 먹고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계속 계신 것처럼 반신욕을 하고 좋아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반신욕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저희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하나 내용을 다시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교과서의 내용을 찾아보면은 처음에는 뭐 약물 치료, 물론 수술은 안 하지만은 뭐 수술적 치료 이런 게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 조절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 이미 교과서에 언급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쨌든 전립선염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치료는 잘 되고 이 의사분들의 의사 선생님들의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치료 더불어서 이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주의가 잘 이루어지면은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